저희 목차는 충격파란, 체외 충격파 치료기의 기전, 치료의 효과, 체외 충격파의 원리, 종류, 발생 원리와 체외 충격파 치료기의 구성 및 치료 방법, 치료 시 주의사항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충격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충격파는 물과 같은 매질을 통해 고전압 폭발이나 증발로 발생하는 고에너지 음파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충격파의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충격파는 1회 펄스, 넓은 범위의 프리퀀시, 높은 압력, 낮은 인장파, 수백 나노세컨즈의 짧은 시간을 갖습니다. 충격파의 예로 소닉붐을 들 수 있는데 소닉붐은 비행체나 총알 등이 공기 중에서 음속보다도 빨리 움직일 때 생기는 충격파로 인해 꽝 하는 폭발음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기는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충격파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염증이 있는 힘줄 및 근육인대에 충격파를 가함으로써 통증을 느끼는 자율신경세포를 과자극하여 민감도를 떨어뜨려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이며 비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외과적 시술이 불필요하고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병변 부위에 따라 충격파의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1회 치료 시간이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기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의 기전은 병변 부위 조직에 충격파를 주게 되면 혈관 형성과 관련된 인자들, 산화질소 합성효소인 이노스, 혈관 내피 성장인자인 VEGF, PCNA의 초기 발현을 자극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의 재형성이나 신혈관 형성을 촉진시켜 혈액의 공급량과 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주위 조직과 뼈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감소하고 자연 치유 효과를 높입니다. 체외 충격파는 뼈 형성 단백질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쳐 뼈의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기본 효과 중 하나인 충혈은 몸의 일정한 부분에 동맥피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이는 현상입니다. 충혈 효과로 인해 긴장된 근육 주변 인대 구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액틴과 미오틴의 병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환자가 자주 통증을 느끼는 부위의 긴장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는 피물질 확산입니다. 피물질은 통증을 전달하고 촉진하는 매개체입니다. 피물질 활동으로 구심성 통증 섬유를 자극하며 부종 발달 및 히스타민 분비를 돕습니다. 한 부위에 집중된 피물질을 확산시킴으로써 환부의 통증을 줄여주며 부종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 생산 증가입니다. 체외 충격파를 줌으로써 심부 조직 내 콜라겐 생산을 자극하여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콜라겐은 손상된 근골격계, 인대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과속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신진대사 및 미소순환 개선입니다. 신진대사 및 미소순환 개선을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대사물질 제거를 가속화시키고 산화를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에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타 흥분물질 제거 및 히스타민, 젖산을 제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석회성 섬유아세포 용해입니다. 충격파를 주어서 석회성 섬유아세포를 용해시킨 후 석회나 관절염에 뒤따르는 2차적인 증상들을
생화학적으로 석회질 제거를 합니다. 아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체외 충격파 치료 전에는 하얗게 보이던 석회질들이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치료 후에는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의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포커스 쇼크 웨이브라고 불리는 초점형과 레디얼 쇼크 웨이브라고 불리는 방사형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초점형 방식은 병변 부위 한 곳에 충격파를 보내 집중 치료하는 방법으로 손상 부위에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통증을 감소하고 조직을 재생시키고 감염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치료 시간은 초당 1에서 4회 간격으로 2000회 정도 반복으로 충격파를 발생하며 1회 시술 시간은 8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방사형 방식은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퍼지게 하는 방법으로 병변 조직에 진동을 발생시킴으로써 미세순환의 개선과 대사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방사형의 특징은 에너지가 표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의 뭉침과 근막의 질환에 대해 치료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과 같은 질환군과 가벼운 급성 근육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료 시간은 3에서 10회 간격으로 약 2500회 정도 반복적으로 충격파를 발생하며 1회 시술 시간은 5에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점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의 어플리케이터를 비교해보면 초점형 충격파는 깊고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반면에 방사형 충격파는 에너지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파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초점형과 방사형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초점형에는 전기 수력 방식, 전자기 방식, 압전소자 방식이 있고 방사형에는 압력파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수력 방식은 체외 충격파 1세대 방식으로서 고압의 전기를 이용한 수중 폭발을 일으켜 발생한 충격파를 반사체를 이용하여 하나의 초점에 모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전극이 첫 번째 초점이 first focus에 위치하며 물로 채워진 타원 방구체 형태의 반사면으로 구성되며 전극의 끝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정기적인 스파크가 전극의 끝에서 만들어지고 전극의 사이에서 물이 수증기화되며 구 모양의 충격파가 발생됩니다. 충격파의 헤드에서 낮은 강도의 방사형 파형이 퍼져나가게 되며 반사면에서 구 형태의 반사를 통해 세컨드 포커스에 집중형 충격파가 발생되게 됩니다. 전자기나 앞전기 등의 원리로 만든 기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에너지를 내는 장점이 있고 이 큰 에너지 덕분에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가장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 방식입니다. 전자기 방식은 전자기 코일과 금속 판막이 서로 맞은편에 위치하게 구성되며 코일에 강한 임펄스 전류를 전가하여 자기장이 유도되면 주위의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를 렌즈를 이용하여 초점을 형성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전자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평한 파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음영 렌즈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집중되는 점은 렌즈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원통형 발생기를 이용하여 원통형 파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쌍곡선 형태의 금속 방사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자기 방식은 안정적인 충격파의 발생이 가능하지만 발생되는 충격파의 에너지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전소자형 방식입니다. 앞전소자형 방식은 작은 크기의 결정체 물질을 조합하여 배열하여 고압의 전기를 가하면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주위 유체에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형성된 충격파가 초점을 형성할 수 있게 앞전 금속이 기하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각 소자들의 개별적인 충격파를 집중시켜 충격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다수의 소자를 초점을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배열판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과 다르게 기하학의 형태를 구형을 이용한 셀프 포커싱 방식으로 렌즈나 반사면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압력파 방식입니다. 압력파 방식은 공기압을 이용해 만드는 방식으로 발사체에서 압축 공기를 가속화시킨 후 어플리케이터에서 피부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초점형 충격파 발생기와 다르게 방사형 충격파 발생기는 최대 30mPa의 압력과 약 3마이크로세컨즈의 훨씬 더 높은 상승 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음파를 생성합니다. 이 파형은 퍼져나가기 때문에 충격파의 에너지를 조직의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으나 조직에 전반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 질환에 많이 사용합니다. 17학번 하 제5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기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체, 전원 케이블, 젤, 어플리케이터, 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젤은 초음파 충격파 치료를 할 때 전도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 목적에 맞게 크기를 선정해서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은 에너지를 충격파로 전환해서 치료 부위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기를 각각 앞과 뒤에서 촬영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앞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잠금 장치, 비상 버튼, 건, 조작부가 있습니다. 잠금 장치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하여서 올바르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상 버튼은 기기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기기의 모든 동작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사용상 위험을 막아줍니다. 뒷면에는 어플리케이터 보관함, 건의 본체 연결부, 전원 단자,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터 보관함은 어플리케이터를 보관하여 사용에 용이하고 분실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기의 치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우선 통증 부위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통증 부위를 진단할 때에는 손으로 눌러보거나 초음파 진단기 또는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를 찾고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에 펜이나 다른 기타 도구들을 이용하여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표시한 병변 부위에 젤을 도포하게 됩니다. 젤을 도포하는 이유는 기기와 인체 사이에 공핍층을 제거하여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젤을 도포하게 됩니다. 다음은 충격파 발생인데요. 충격파를 발생할 때에는 기구를 치료 부위에 접촉시킵니다. 그 후에 용도에 따라서 충격파의 강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 우선 낮은 에너지의 충격파로 시작을 해서 통증 부위에 충격파가 잘 도달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는 한 번에 10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일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3회에서 5회에 걸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 체외 충격파 치료기를 통해 주로 치료를 하는 부위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깨 부위의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건염, 팔꿈치 부위의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 엉덩이와 고관절 부위의 건염, 무릎 부위의 슬개 건염, 퇴행성 관절염,
발 뒤쪽 아킬레스 건염, 발바닥 부위의 족저근막염, 근막 통증 증후군과 같은 만성화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건염이란 힘줄의 염증을 가리킵니다. 회전근개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통틀어서 말하며 그에 생기는 염증을 회전근개 건염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부위의 외측상과염과 내측상과염은 각각 팔꿈치의 외측과 내측의 염증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족저근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근막 통증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에 의해 발생하는 근육의 통증을 지칭합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전자파에 민감한 간섭기기 근처에서는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및 모바일 고주파 기기, 즉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휴대전화 등의 제품이 기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기사항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기사항으로는 혈액 질환이나 응고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 임산부, 혈전증이 있는 사람, 암 질병이나 신경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 급성염증, 급성감염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혈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은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혈전에 의해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는 질환을 혈전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외 충격파 치료기로 치료가 불가능한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 및 눈 주변, 심장 근육층, 척수, 생식선, 콩팥 및 간, 가스 함량이 존재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및 장기, 큰 신경 다발, 혈관, 머리 및 목 근처 부위, 어플리케이터와 열린 상처 부위에 무균 장벽이 달성될 수 없는 부위, 감각 결손이 있는 부위, 심장 박동기, 제세동기 또는 신경 자극기와 같은 인공 임플란트를 이식한 부위, 어린이의 뼈 성장 영역에 가까운 부위,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시술 부위, 양성 및 악성 조직 성장 부위 등이 있는데 감각 결손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각 기능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란 항염증 효과가 있는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위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체외 충격파 치료기의 치료 방법이 충격파를 통해서 강한 자극을 주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위에서는 부상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부위에 일시적으로 홍반 또는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신체적 감각 상실이나 가벼운 통증 또는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종이나 점상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극에 의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혈액이 피부 하부층에 고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종은 장기나 조직 속에 일정량 이상의 출혈이 한 곳에 모여 고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점상 출혈은 피부나 점막 등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점상으로 보이는 직경이 작은 소출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체외 충격파 치료기의 치료 방법이 강한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